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했으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차기 정부의 권한 이전을 위해 숨가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이전이다, 국방부 이전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 관련 사전 공약이 어떠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기업이 크게 부각되고 향후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 국방부 이전과 같은 뉴스는 경제 뉴스라기보단 트러블만 일으키는 나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방산업체가 주목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의 윤 후보의 공약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 국민의힘은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삼축체계를 조기 복원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삼축체계란 선제적 타격을 포함한 킬체인 전략,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 그리고 공격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보복을 진행하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삼축체계에 대한 명칭은 지난 2019년 1월 핵 WMD 대응체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은 압도적 대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2019년 국방부는 삼축체계에 대한 용어를 변경했을까요? 국방부는 기존 삼축체계라는 용어는 심리적 공세에 치우쳐 군의 현실적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를 변경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보다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 삼축체계 명칭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기존 용어가 보다 강한 한국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변경된 용어를 과거 삼축체계로 바꾸고 보다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축체계 가운데 어떤 전략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삼축체계에 대해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축체계의 첫 번째 항목인 킬체인은 선제타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육군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을 포함한 국민의힘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킬체인 전략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을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삼축체계 공약을 이행한다고 해도 킬체인 명칭 부활에 따른 방산업체들의 수혜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공약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삼축체계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대량 응징보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한국 국토가 공격받은 후 북한에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 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6위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파이어워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순위 가운데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파이어워의 자료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병력, 전략 물자, 보유량, 국방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수치입니다. 즉 한국과 북한은 비교할 만한 수치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과 비견될 정도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는 호방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간 활용무기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삼축체계 전략을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대량 응징보복 전략을 통해 특정 기업이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축체계 전략 중 두 번째 항목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장비 역보 또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포함되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올해 1월에 UAE에 수출된 천궁2에 대한 얘기는 2017년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핵심 무기들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그리고 미국산 패트리어 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사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사드 또는 패트리어 시스템 등의 추가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슬기로운 깜팡생활, 사임당 비스 일기, 또 오해영 등 여러 한국 드라마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인 한한령을 다소나마 해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반러시아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러시아와 친교를 다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증권당국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자료를 미국 조사에 허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중국 또한 미국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러시아 편만 들지는 않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지요.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한한령 일부 해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 사드를 도입하고 미국 무기를 대거 한국에 수입하려 한다면 중국은 또다시 한국을 제재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게임 업체, 화장품 업체, 의류 업체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반발 효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향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청와대 이전 문제로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사드 등 미국 무기를 국내에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바로 LIG 넥슨의 MSM 그리고 LSM을 대거 구입해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삼축체계 부활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 언론에서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LIG 넥슨의 장비를 대거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MSAM은 이미 중동에서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구입하는 것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LIG 넥슨은 작년 LSM 전용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2024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완성 기간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정부가 활동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즉 이번 정권에서 LIG 넥슨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는 MSM, LSM 양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의 우주개발, 그리고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LIG 넥슨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2호도 5월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성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정부와의 관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죠. 결국 LIG 넥슨이 이번 정부의 후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그리고 삼축체계,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를 입게 될 LIG 넥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국 경제는 크게 변혁을 맞이할 것입니다.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증권거래세, 양도세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볼 만한 주식은 LIG 넥슨, 그리고 배터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본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익은 창출이 가능하지만 위메이드와 같은 극적인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냐, 급격한 이익 창출이냐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